여객기 사고로 희생자분들께 대단히 면목을 빌고 일단 가족분들께도 대단히 심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네. 이 원인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네. 중일 거고,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해서는 예단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희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방위각 시설, 분덕, 로컬라이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비행기가 왜 그 상태로 그렇게 응급한 불시착을 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이 원인일 거고요. 주 원인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으면 그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예. 게 두 번째 의문인데 두 가지 다 그런 제가 의견들이 아마 언급하기가 대다수 좀 어렵습니다. 의견인 것 그런데, 같습니다. 그죠? 언론의 지적이 좀 그런 쪽에 많이 모아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본회의 해난 질의 중에 로컬라이즈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설치 당시에는 시설 기준에는 맞았으나 예. 개항할 때는 운영 기준이 새로 적용이 됐는데 거기는 맞지 않는 충돌 문제가 있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예. 예. 언론에 따라서는 앞부분만 쓴 딴 언론도 있고 또 뒷부분만 딴 언론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 답변 근데 그대로 그게 무한공항이 만들어질 때 로컬라이즈 관련해서 설치 기준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90m를 종단 안전구역에 90m 이상을 최소한 띄우고 아니, 그거와 관련되는 게 아니고 예. 토대라든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을 갖춰야 된다. 뭐 그건 이런 이제 규정이 있었어요. 로컬라이즈 시설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제작사 제작 기준 말고는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종단구역 바깥에 설치를 했다라고 간주가 되기 제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밖이냐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요거 항행안전시설 보호 업무 매뉴얼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게 2003년 9월에 제작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토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2003년 9월입니다. 그러면 모항공항이 7년 개항입니다. 2007년이죠. 예, 예. 그 전에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매뉴얼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그 전에, 다음. 자, 여기 이 매뉴얼에 보면, 공항안전검사관으로 하여금 항행안전시설 보호물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안테나 지지대로는 연약 지반을 선택하고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무안공항의 경우에는 안테나를 지지대가 많이 올라와 있죠. 콘크리트를 설치를 해 있었잖아요. 그럼 이 보호 매뉴얼에 입각하면 규정이 안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부분만 보면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맥락이었는지는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보셔야 된다. 특히 안전검사관, 아까 말씀드린 그 검사관도 그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항공항이 개항이 되고, 그 전에 설계를 하고, 개항을 하기 전에 건축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버린 게 아니냐 싶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항 안전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이유로 매뉴얼을 전부 통폐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22년 6월에 공항 안전 운영 세부 지침을 새롭게 발표를 하고 22년 11일과 23년 8일에 두 번의 개정을 했는데 문제는 22년 11일 개정까지는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3년 8월 개정안은 이 내용이 빠져버려요, 또. 이 내용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히스토리를 따라서 볼 텐데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사실은 무안공항은 99년에 설계가 완료된 예. 상태였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이 설계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이런 규정이 있으면 공항 개정하는 건축하는 중이잖아요. 뭐 계약하기 그렇게 전에.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 소급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그래서 부분에 일각에서는 대해서는 좀 어떤 논란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있습니다. 예. 제일 앞쪽 사진을 한번 주십시오. 제일 앞쪽으로. 그 앞쪽. 이쪽. 여기에 보시면 활주로 끝에 요 밑에 로컬라이즈 전체적으로 활주를 지나면 종단 안전구역 끝쪽으로 가면 좀 굴격이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팽팽하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공항을 짓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비용 문제 때문에 아예 이 자체를 매뉴얼을 뺀 게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셔야 예, 됩니다. 쭉 조사 차원에서 예.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7개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전체적으로 특별 점검을 해보니 예. 이거 전부 이 매뉴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을 갖고 있는 걸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고 그 적용이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자꾸 기준만 우리가 글로벌 플러스 아까도 뭐 글로벌 스탠다드 아이카오 플러스 알파 이것도 좋지만 만들어진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부분을 확인하는 게 더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마 조사를 해봐서 왜 이 규정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지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냥 추론을 해보면 그 새로 만든 규정을 소급 적용은 안 했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규정은 앞으로만 적용하고 뒤는 이렇게 소급 적용 안 했던 거로 그렇게 그래서 추측이 제가 됩니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예. 우리 항공 관련 안전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잡다하게 너무나 펴져 있고 좀 획일화되고 좀 단순하게 알아볼 수 있는 좀 기준을 만들어 운영 기준 내지는 시설 기준 두 개를 가지고 좀 단순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네. 너무 분산되어 있어 아마 진짜 그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를 정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공정책실장님도 이 어떤 내용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잘 모르실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번 기회에 한번 종합적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태영 의원님.